당신이 잘못한 게 많았겠지. 뭐라고? 아주버님, 우리가 통화할 사이는 아니라고요. 이게 당신네 식구들이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내가 뭘? 엄마? 이젠 못 참아. 참지 않을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에서 살고 있는 39살 박수정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10살 딸아이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많은 며느리분들 계실 텐데요. 저의 결정이 섣부른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공감되고 또 나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사건. 남편의 벼. 남편과 마주 앉은 식탁. 나는 어제 시댁과의 일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꺼냈을 뿐이었다. 그런데 1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도대체 왜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어라고 힘겹게 속삭였지만 돌아온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하고 단호해서 나를 절벽 끝으로 밀어냈다. 당신이 식구들한테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돼야겠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나는 깨달았다. 그는 나의 울타리가 아니었다. 남편은 이미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배신감. 나도 모르는 사이 시댁에 잘못한 사람으로 내가 인식되어 있다는 사실. 억울함에 나는 되물었다. 당신이 볼 때 내가 시댁에 잘못한 게 뭐 어떤 게 있었어? 자세히 얘기해줘봐.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평생 잊히지 않을 만큼 잔인했다. 많아. 내가 겪는 고통은 나만의 착각이 아니었다. 나만 모르는 오해와 외면이라는 단절의 벽이 이미 쌓여 있었다. 나는 침입자인가? 왜 시댁에서 내몰리고 있는 걸까? 모든 균열은 내가 시댁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됐다. 하루라도 빨리 시댁이라는 세계에 한 가족이 되고 싶은 나의 간절함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두 번째 사건. 착한 며느리의 비극적 시작. 결혼 초기 나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 시댁에 인정받기 위해 김치도 담가 보내고 어머님 생신 때는 밤을 새울 정도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나의 이런 노력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증표가 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언제나 무관심 내지 뭐하러 그러는데 같은 냉담함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그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존재를 원했을 뿐이었을지 모른다. 그렇게 나는 벙어리 3년을 보낸 어느 날이었다. 시어머니께서 명절을 앞두고 갑작스런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 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병원으로 달려갔다. 당시 응급실 의사는 CT 촬영이 필요하지만 병원 검사 스케줄도 그렇고 입원은 바로 안 해도 된다는 설명에 나는 밤늦게까지 무리할 필요 없이 다음 날 아침 일찍 검사하고 나서 입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주버님의 첫마디는 나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치부했다. 왜 어젯밤에 CT 촬영을 안 했어요? 뭐 돈 때문에 미룬 거예요? 나는 그 질문에 숨이 막혔다. 돈 때문이라니? 당신 친정 엄마였으면 돈 때문에 제대로 검사도 안 했겠냐라는 말로 들렸다. 며느리로서 또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나의 간절함은 돈 때문에 검사도 안 하는 남보다 못한 며느리라는 오해로 돌아왔다. 이 일로 나는 시댁 사람들 앞에서
돈 문제로 무시당한 사람이 되었고 나의 진심은 사라지고 그들에게 그저 손님 그 이상이 될 수 없음을 느꼈다. 세 번째 사건, 유리심장과 소통의 늪. 시어머니 병원 사건 이후 나는 시댁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남편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내가 혹시 잘못 행동한 게 있으면 당신이 내 입장을 대신 좀 설명해줘. 잘못된 오해는 풀어야 하잖아. 그러나 남편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의 소통 방식은 항상 회피와 침묵이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다들 너한테 관심 없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면 될 일이야. 그의 말은 또다시 나를 절망 속에 빠뜨렸다. 안심시키기보다 별거 아닌 일을 크게 키우기나 하는 예민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다. 내가 겪은 불쾌감이나 오해를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그는 오히려 나를 못마땅하게 보거나 잔소리로 대응했다. 내가 왜 당신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냐는 듯한 그의 눈빛은 나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과 같았다. 결국 나는 입을 닫았다. 소중한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싸움을 피하기 위해 나는 외로움을 선택했다.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시댁에서 겪은 상처를 혼자 사귀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나는 남편이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기를 바랬지만 그는 남편이 아닌 남의 편인 양 침묵의 태도로 일관했다. 네 번째 사건, 통화할 사이는 아니다라는 선언. 또 몇 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이었다. 시어머니가 다시 아프셨을 때 아주버님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가슴에 사무쳤던 경험이 있던 터라 돈 때문에라는 말이 너무나 자존심 상했던 나는 이번만큼은 며느리로서 내 몫을 하고 싶었다. 돈을 보태서 당당하게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아주버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다. 저희들도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라고. 돌아온 대답은 정말이지 나를 영원히 시댁의 울타리 밖으로 내던지는 단절의 선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왜 그런 얘기로 직접 전화를 하세요? 신랑 통해서 하면 되지. 우리가 뭐 이렇게 통화할 사이는 아닌 것 같네요. 이 말은 나에게 큰 충격과 모욕감을 안겼다. 나는 그들의 울타리 안에 들어선 적이 없었다. 그저 남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접촉이 허락되는 불편한 외부인이었다.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불편함만 주는 나는 외부인이나 주변인 같은 취급이었다. 이 일로 남편은 형제들에게 불려가 네 와이프 단속 좀 잘해라. 불편하다라는 최종 통보까지 받고 왔다. 남편은 나에게 그 통보를 그대로 전달했다. 내가 느낀 것은 시댁으로부터 내쳐졌다는 명확하고 잔인한 기분이었다. 나는 이 집안의 식구이기는커녕 그저 피하고 싶은 불편한 존재였을 뿐이었다. 다섯 번째 사건, 아이를 위한 고독한 선택. 이런 극단의 내 감정 상태는 설날에도 이어져 있었고 급기야 딸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입히는 일이 벌어졌다. 설날 시어머니는 사촌 아이들을 불러 세뱃돈 봉투를 건네주셨다. 10살인 우리 딸도 그 앞에 섰다. 그때 나는 아주버님들의 아이들이 받은 봉투와 내 딸아이가 받아든 봉투가 확연히 달라 보였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준비하신 듯한 자주색 비단 봉투임을 알았다. 봉투에는 손으로 쓴 아이들의 이름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아이들에게 봉투를 건넨 후 우리 딸에게는 서랍 속에 몇 년은 묵혀 있었을 법한 흰 봉투를 무심히 툭 던져주셨다. 아이들은 봉투에서 신권으로 보이는 빳빳한 5만원권 2장을 빼들고 기뻐했다. 내 딸은 누가 봐도 남들이 쓰던 10,000원짜리 1장,
그 광경에 순간 나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자주색 비단 봉투와 흰 봉투. 물론 개수가 부족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봉투의 차이는 우리 모녀의 시댁 내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급같이 느껴졌다. 우리 딸은 시댁의 대를 잇는 손자 손녀가 아니라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잉여인간 그런 존재였다. 봉투가 지닌 그 차이의 깊이를 아직은 모르겠지만 딸아이도 이제는 알만한 나이가 됐다. 나는 알았다. 나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딸아이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딸아이는 엄마의 절망감은 모른 채 그저 나만 특별하지 않은 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에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머리가 하얘졌다. 아무 말 아무 소리도 나를 깨우지 못했다. 순간 울컥해서 나는 아이의 손을 이끌고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댁에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짐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다. 설날 친척 행사를 뒤로하고 단둘이 떠난 것이다. 나중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꼭 그렇게 했어야 했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나에게는 한 번 연락도 없이 말이다. 내가 시댁의 화목을 깨트리는 선택을 한 것일까? 나는 내 아이까지 그런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랬을 뿐인데 나의 모든 행동은 시댁을 무시하고 예의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치부되었다. 나는 이 가족의 논리 속에서 언제나 나쁘고 틀린 사람이었으며 내 행동은 항상 불손한 태도로 해석되었다.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의 본능마저도 이 가족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아로 느껴졌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얻은 다른 길. 설날 사건 이후 내가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과소비나 일삼는 사람으로 시댁에 인식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 내조는 물론이고 육아도 잘 못한다는 나에 대한 오해를 쌓고 있었는데 남편은 단 한 번도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는 십수년간 시댁과의 모든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나를 시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시켜왔다. 나는 몰랐잖아. 자기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내가 뭐라도 얘기하면 너는 굉장히 못마땅해 하니까 나는 애초에 얘기 자체를 꺼내고 싶지 않아. 나는 남편에게 완전히 절망했다. 그의 침묵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시댁 사이에 그리고 나와 남편 사이에 거대한 투명벽을 쌓았다. 결국 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당신이 이혼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냥 이혼해줘. 나의 절규에 남편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사는 게 많이 힘들어. 힘들고 이제 무서워졌어. 당신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같아. 이 말이 나에게는 해방처럼 들렸다. 그는 나를 틀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정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서로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외롭게 평행선을 달리는 관계였다. 다른 사람들끼리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제는 이 무섭고 고독한 전쟁을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가슴에 남은 투명벽. 남편은 시댁과의 명절 모임에 나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말보다 행동으로 내 편이 되어준 것이었다. 나는 시댁과의 갈등에서 혼자 내버려지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끝났음을 의미한다는 슬픔을 느낀다. 그는 남편으로서 내 편에 섰지만 내 남편으로서는 이미 오래전에 떠나 있었다. 결국 나는 홀로 이 오해의 실타래를 끊어낼 수 없었다. 나는 이 가족에게서 진정한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남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나의 간절함은 왜 늘 상처로 돌아왔을까?
이 가족으로부터 내쳐지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 이 기분은 결국 내 인생의 근간을 흔들 만큼 크고 무거운 짐이 되었다. 나는 그저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 결혼 생활은 나에게 고독한 해방만을 남긴 것일까? 나의 가슴에는 여전히 내가 영원히 넘을 수 없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투명벽이 차갑게 서 있다. 이 벽을 부수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나는 나의 길을 걸으려 한다. 사건 사고가 이것만 있었겠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힘든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내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단 한 명만이라도 있었다면 그 무게는 절반 아니 10분의 1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며느리도 있고 시어머니도 계실 거예요. 저 또한 누군가의 시누이랍니다. 주변을 잘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격려 한마디 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